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곧 덕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뜻을 믿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벗이 약속하면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글자는 변하지 않으니 사람도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 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더 잘 대하지 못해서, 내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으려 했습니다. 더 마음을 열려 했습니다. 더 깊이 사람을 알려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오랜 벗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를 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은 사람을 너무 믿소. 세상은 그렇지 않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세상에 지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하면 그도 다시 사람을 믿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마음이 좁은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계속 사람을 믿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자는 사람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러 왔습니다. 내 이름을 빌리러 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실은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조용히 가슴 한켠을 비워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허전함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을 하며 사람의 본성을 공부했으니 사람을 이해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안다는 것과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책에서 읽은 사람과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치로는 알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떠났습니다. 다른 스승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가 내 이름을 함부로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배움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원했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지 못한 내가, 그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그 시절, 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믿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었습니다. 먼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걱정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내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소.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퇴계는 겉과 속이 다르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그가 본 나였습니다.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오해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를 탓하기보다 내가 그를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더 급해 보여서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급한 것이 기준이라면 나와의 약속은 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가 생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친척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가 나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계는 부자면서 인색하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했습니다. 내가 준 것은 보지 않고 주지 않은 것만 본다는 것이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뒤로 그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니 그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질 때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관계가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계는 사람을 잘 모르오. 다른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대로 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에서 읽은 사람과 실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치로 아는 사람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긋남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은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왜 사람은 믿을수록 배신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니 그럼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라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함부로 믿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만나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할 때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사람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믿되 함부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내어주되 천천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바로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바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의 말과 나중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처음의 약속과 나중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깊이 내어주지 않았으니 상처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지혜라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늦게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상처도 적었습니다. 실망도 적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거라.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되 끝까지 열지는 마라. 조금은 남겨두어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켜준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나는 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와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리,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오래 친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가까웠다면 아마 더 일찍 멀어졌을 것입니다. 거리가 관계를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군요.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우면 서로를 해칩니다.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되 천천히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조금씩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나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곁을 스쳐간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은 때로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으니 곁에 있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 편합니다.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형식만 남은 관계를 끝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담담히 대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깊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관계를 비워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오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관계를 비워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계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마음이 보인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평온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떠나도 배신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빈소 앞에 서서 나는 오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우리가 걸었던 길.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났습니다. 아무리 깊은 관계도 언젠가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는 욕심,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심, 더 오래 함께하려는 욕심. 그 욕심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여름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평온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비워내야 진짜 필요한 관계가 보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많은 관계를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과는 깊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리웠습니다.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였습니다. 어느 가을 나는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단풍과 같다고. 아름다운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고. 붙잡으려 하면 상처만 남는다고. 그냥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노년에 이르러 배운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내 곁을 스쳐간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지금도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함께해준 것도 떠나간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나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을, 다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아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진다는 것을,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살아온 길을
조용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헤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